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이번 편은요, 치앙마이에서 대중교통, 버스라든가요, 오토바이,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탈거리들은 무엇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 타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치앙마이로 향해서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항이 가까이 오면 저렇게 산들과 집들이 보이고요. 잠시 후에 저는 착륙을 해서요 공항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는요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갈 계획입니다. 자, 치앙마이 공항을 이렇게 잠시 한 1시간 10분 정도, 방콕에서요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날아와서 착륙을 했습니다. 노선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비행기가 랜딩을 하면요 금방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비행기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요 짐을 내리고 나가려고요 분주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자, 똑같죠? 한국이나 태국이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요 공항이 짧기 때문에 금방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한 100-200m만 걸어가면요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공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공항이라고 해도요 치앙마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사람들만 따라가면요 금방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요 2층 통로를 지나서 앞쪽으로 쭉 오시면요 이렇게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짐을 찾아 가지고요 공항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국내선, 태국 국내선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국제선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터미널이 좌측에는 국제 터미널이고요 오른쪽은 또 국내 터미널, 이렇게 붙어있는 가운데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버스를 타려고 1번 출구 쪽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요 가장 왼쪽 가장 위에 있는 1번 출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가시면요 옆에 이제 카 렌트라든가 여러가지 가게들이 있죠. 유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자, 나가면요 많은 분들이 택시 기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아마 부르실 겁니다. 자, 택시 타세요 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경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친절한 분들이에요. 전부 다 택시로 여행을 다니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위협을 하거나 이렇게 경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웃으면서요 아니요 정도 노하고 고개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아까 저렇게 본 택시 미터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있고요. 안 보셔도요 저 앞에 보면 택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택시가 있다는 거는요 공공장소, 공공교통이 있다는 뜻이고요. 저 앞에 보면은 저렇게 표지판 버스가 나오고요 R3라는 버스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항상 가보시면요 저렇게 R3 파란색 버스에다가 창문이나 옆쪽에 가보시면요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버스 노선이 색깔별로 다 다르거든요. 시내를 가는 버스도 있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여행지, 숙소, 호텔들은요 대부분 치앙마이 안에 올드타운이라든가요 님만해민이라든가 여러 관광지 이런 주변에 있기 때문에요 보통은 R3 빨간 버스 그리고 노란 버스 이 라인을 타시면 됩니다. 자, 평상시에 이 구글 맵을 보셔도 좋고요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앱에다가 이런 걸 까셔가지고요 여러분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 지도 한 장 정도만 갖고 계시면은 치앙마이 시내에서 어떻게 이제 버스들이 노선이 구성이 되고요 버스들이 돌고 있는지 이런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CM 트랜짓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간단합니다. 설치하고 열어보시면요 또 영어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치앙마이 버스 노선이 한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또 화살표로 지나다니는 버스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구글맵 현재 위치처럼 내 위치가 어딘지도 나오고요 어떤 버스 라인을 해서 어떻게 다니는지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타려고 하는 노란색 버스는요 항상 오른쪽으로 시내를 돕니다. 올드타운 이쪽 위를 한 바퀴를 돌아서요 시내 중심가를 해서 다시 공항으로 계속 회전을 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요 반대로 왼쪽부터 시내를 돌아가지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공항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버스들을 한번 타면은 어쨌든 결론은 공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아주 쉽고 이 핸드폰 앱에서도요 내 가는 위치라든가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시내는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면 20분 정도 이내면요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려고 하는 장소, 여러분들이 얻은 숙소, 생각하시는 그런 목적지를요 잘 보셨다가 어느 쪽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어디가 더 빠른지 선택해서 타시면 되고요 믿어져도 아닐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타셔도
한 바퀴 다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길에 다니다 보면요, 횡단보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요, 약 0.5초에서 1초 사이에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거든요. 달려오는 차들이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그 틈을 피해서 얼른 건너가야 되는데요, 또 이 신호등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7초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요, 누르고 얼른 대기했다가 오는 차를 피해서 얼른 뛰어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호텔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숙소, 또 길거리에요, 많은 오토바이 바이크 샵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요, 저렇게 작은 스쿠터부터 해가지고 일반 수동, 또 큰 이렇게 Z1000 같은 뭐 레이싱이나 맞을 것 같은 아주 우람한 오토바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오토바이는요, 스쿠터 이 하루에 250바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스쿠터 이 바이크 250바트 주고요, 하루 여행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행자분들 신분으로 물론 당연히 뭐 이제 라이센스라든가 면허증은 있으시겠죠. 없이 타시면 안 되고요. 더 좋은 바이크를 뭐 타셔도 되는데 안전한 오토바이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빌릴 때 찍은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 바이크 빌릴 때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두셔야 나중에 말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게 왜 사고가 났냐, 왜 깨졌냐, 기스가 났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옆 모서리라든가 이런 데 찍힌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항상 바이크를 렌트를 하면 먼저 이렇게 찍거든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있을지 모르는, 억울하게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파손이 됐다거나 또는 뭐 스크래치, 기스가 났다고 변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저는 또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같이 기록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빌리는 시간 이전에, 제가 타기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증거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바이크를 받으면요, 대부분들 기름이 없습니다. 자, 보통 기름을 넣어서요, 타다가 마지막에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뭐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되고 본인 마음입니다. 기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오토바이가 운전해서 빌린 곳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대부분들은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요, 제일 가까운 먼저 주유소를 가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스위치들이 오토바이보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안장 안에 연료 탱크가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떤 오토바이는 또 옆에 옆구리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타는 오토바이 스쿠터들은요, 키를 넣고 어느 위치를 놓고 어떻게 눌러야 열리는지, 연료 주입구라든가 이런 또 사물함 이런 것들을요, 확실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나가면은 운전 중에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죠. 자, 제가 간 곳이 몬챔이라든가요, 도이스텝, 이 산속 숲길하고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요, 제가 주인한테 모르고 이 스쿠터를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문제없다고 타라고 했는데 역시나요, 고산지역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요, 스쿠터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뭐 스틱이라든가요, 수동 기어를 넣는 방식, 또는 조금 배기량이 뭐 그래도 110보다는 좀 큰 125급 이상, 그리고 또 뭐 세미 클러치라든가요, 수동 이런 것들을 타는 게 조금은 유리합니다. 그냥 일반 스쿠터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요, 굉장히 벅차고 힘이 듭니다. 물론 뭐 못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겨우겨우 갤갤갤갤 거리면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또 산간 지역에는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라이센스만 있다 그러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쿠터를 이용하는 방법,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즐기시고 돌아오실 때는요, 오토바이를 반납하고요, 저렇게 길에서 또 버스를 기다리시면 되죠. 자, 버스 노선표 이걸 잘 보시고요, 버스탑이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시간에 맞춰서요, 그 앱을 보시면은 차가 오니까 그걸 타시면 돼요. 먼저도 그렇고요, 버스를 탈 때는 운전기사한테요 내면 됩니다. 직접 현금으로 내면 되고요, 돈을 내고 있다가 이렇게 앉아서 가다가요, 목적지가 되면은 벨을 눌러주면 운전기사가 세워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요, 버스가 국제선, 국내선 이렇게 두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먼저 국제선에서 내릴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아마 외국 사람이니까요. 국제선 비행기를 타실 분들은 이곳에서 내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국내선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태국 공항 치앙마이 공항에서요,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렌트카를 예약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현장에 가서 차를 빌릴 수도 있지만요, 역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빌리는 것보다 그래도 좀 안전하게 미리미리 빌려서 가면 저렴한 가격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앙마이 공항에 렌트카를 한번 쳐봤거든요. 자, 조회를 해보니까 카플렉시닷컴이라는 곳이 한 곳이 나옵니다. 제가 이쪽을 잘 몰랐었는데, 물론 뭐 제가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해외에서 교민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용기가 잠깐씩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서요, 제가 한번 이쪽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랜드 치앙마이, 그리고 날짜를 정해주면 되고요, 어디서 로케이션을 받을 것인지 치앙마이 에어포트 공항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중에 제일 저렴한 요금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6월 29일 월요일부터 차를 이용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유리한 조건들이 쭉 나와요. 이게 이제 시기별로 금액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 이때 잘 맞춰가면 되고요, 미리미리 날짜 제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라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낮에부터 저녁까지 만약에 도착을 하면은 공항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받을 수도 있고요, 차를 반납할 때는 한밤중에, 그러니까 새벽에 도착하면요, 새벽에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그쪽 공항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 신분증하고 예약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요, 그쪽 직원이 알아서 다 차를 내어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차값은 미리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요, 디포짓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로 내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지불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결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납을 하면요, 차에 이상이 없거나 정상적인 상태, 보통은 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를 취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취소 안 해줄까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을 하면요, 나가는 문 쪽에 저렇게 렌트카 회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카렌트라고 있죠. 저곳이 바로 칙이라는 회사거든요. 칙 렌트카가 아까 예약한 이곳하고요 연계된 곳입니다. 자, 이곳을 방문해 가지고요, 신분증하고 내가 예약한 예약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요, 이 직원이 차를 알아서 내어주고 보여줍니다. 자, 처음에 차를 받으면은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요, 하나하나 작은 스크래치 이런 상처들이 있는지 잘 찍어두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렌트카 회사에서 내가 일으키지 않은 작은 사고라든가 이 상처들을 또 변상을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찍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상처를 설명하면 직원들이요, 하나하나 적고 이런 곳에 상처가 있었다 이런 것들 다 표시해 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뭐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버지까지 핸드폰을 다 꺼내가지고요,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다 봤습니다. 자,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직원들한테 얘기해주면요, 직원들이 다 적습니다. 뭐 이 사람들도 작은 상처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나중에 차를 돌려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낮 시간에 오면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볼 수 있는데, 밤 너무 늦게 오면은 9시가 넘어가면요, 직원들이 없습니다. 이때는 키를 아까 회사 데스크에요, 키 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넣어주고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차를 확인해서 나중에 보증금을 다 취소를 해줍니다. 차를 반납을 할 때는요, 기름을 가득 넣어줘야 됩니다.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기름이 가득 들어가 있었거든요. 반납할 때는 마지막에요, 주유소에 미리 들려가지고 기름을 가득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공항에 가서요,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치앙마이를 여행을 오시면요, 영상을 참조하셔가지고 즐거운 여행, 재밌는 여행 많이 만드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